세상에서 하늘나라 살기 프로젝트. 나는 왜 돈이 힘들까? 안녕하세요. 소망을 나누는 재정 컨설턴트 회복쌤입니다. 여리고에서 배우는 성경적 재정관리 2장 1단원 준비편 의심할까 준비할까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과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냥 건너가지 않고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지요. 왜 그랬을까요? 의심했기 때문일까요?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일까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의 마음은 의심이 아닌 철저한 준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친 다음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서의 첫 유월절을 지내고 땅의 소산물을 먹었는데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고 다시는 얻지 못했다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5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일용할 양식을 스스로 구하면서 전쟁에 필요한 군량미를 마련했지만 그 양식의 공급권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실행해야 하지만 모든 능력의 근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욱 분별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하늘의 것이고 어느 것이 땅의 것인지 혼란스럽게 만드는 만몬의 강력한 프레임 속에 우리는 하루하루 전쟁하듯 살아갑니다. 치열한 전쟁터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분별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그 능력을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전쟁에 임했던 여호수아처럼 오늘날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철저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더 많이 꾸준히 배워야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절실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의 재정관리에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준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정의 월 현금 흐름표를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월 소득을 토대로 저축과 투자 및 기타 지출 내용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보는 것인데요. 평소 가계부를 꼼꼼히 작성했다면 큰 어려움 없이 정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지출이 많은 가정이라면 상품 구매월과 결제월이 다를 뿐더러 무이자 할부를 즐겨 사용하고 있다면 더 어려워지죠. 얼마를 결제해야 하는지도 카드 명세서를 봐야만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재정의 적신호입니다. 내가 얼마를 썼는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은 지출 통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이니 재정관리를 잘 해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러나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재정관리의 시작이니까 포기는 금물입니다. 요즘 가계부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는 어플들이 많이 있죠. 카드를 사용하면 지출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형태의 어플들을 아마도 하나쯤은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매일 돈이 오가는 흐름을 기록하고 저장해 두셨다가 매월 한 번 결산일을 정하시고 월 현금 흐름표를 꼭 작성해 보세요. 한 달에 얼마를 벌었고 어디에 얼마를 사용하고 있는지 기록하고 점검하는 수고. 이런 노력 없이 건강한 재정은 꿈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는 재정상태표를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재정상태표에는 현재 시점에서의 금융자산, 현금성 자산, 주식형 자산, 연금자산, 부동산 자산 등의 총 자산과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할부금을 포함한 총 부채를 비교하여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무척 단순한데요. 의외로 이 부분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고객이 드물더라고요. 현재의 재정상태표를 통해 현재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작성해 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례를 만나곤 합니다. 자산이 많다고 생각해서 지출도 여유 있게 하고 있었는데 막상 적어보니 부채가 많아서 실제로는 서울의 빌라 전세 정도밖에 살 수 없는 자산을 보고는 낙심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무리한 부동산 투자와 지나치게 많은 금융상품을 유지하느라 실제로는 수십억 자산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한 달 고단하게 사는 분들, 자산도 없고 월 수입도 많지 않은데 자녀들 교육비와 형편에 맞지 않는 보험가입으로 은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분들,
아주 가끔은 막상 적어보니 생각보다 자산이 많다고 기뻐하는 고객분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적어보세요. 현실을 바로 아는 것이 건강한 재정으로 가는 변곡점이 됩니다. 세 번째는 보장성 보험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40대 이상의 가정이 안고 있는 재정적인 고민 가운데 하나는 과다한 보험료 지출입니다. 불안을 부추기는 광고 속에서 새로운 보험 상품이 계속해서 나오고 고객의 형편을 살피지 않는 금융인들로부터 수시로 보험 가입을 권유받다 보니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합리적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크지요. 때로 방송을 통해 유료로 보험 분석을 해준다고 하는 전문가들조차도 결국은 판매가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인 터라 보험을 정리하려다가 오히려 금액이 더 올라가거나 납입 기간이 더 늘어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인데요. 경제적 기반이 빈약한 분들일수록 보험에 쉽게 유혹을 받게 됩니다. 불안의 사이즈와 보험의 사이즈가 같이 가거든요. 최근 만난 세 자녀를 둔 고객도 한 달 수입이 월 300만 원이 안 되는 가정인데요. 보장성 보험료로만 120만 원이 넘는 지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은 저축이 아닌 비용입니다. 추후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일 뿐이지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곧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들을 위한 재정도, 은퇴 준비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장성 보험으로만 120만 원을 넘는 지출은 이 가정의 재정을 더욱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이런 가정들을 너무도 자주 만나게 된다는 건데요. 의료사고를 경험하고 수천만 원의 병원비에 허덕여본 경험이 있는 저도 내면의 불안이 커서 어려워진 재정에도 불구하고 형편에 맞지 않는 무리한 보험료를 지출했던 때가 있었어요. 버거워하는 제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딸아, 너 나보다 보험이 더 믿음직하니? 감사하게도 이 질문을 받은 이후 꼭 필요한 보험 외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담보들. 예를 들면 골절 진단비 20만원, 입원 일당 3만원, 수술하면 얼마 준다. 이런 특약들은 삭제해버리고 최소 비용으로 줄였습니다. 보험이 어렵다고들 말씀하시는데요. 보험에는 내면적인 요인이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과 비슷해요. 공포와 탐심이 공존합니다. 꼭 필요한 보장은 건강한 재정을 준비하는 과정이지만 불안이 공포가 되어버리면 보험의 수가 늘어나고요. 사고 시 얼마라도 더 받으면 좋지 하는 마음은 욕심이 되어서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가족력을 살펴보시고 보장성 보험은 실비와 암, 심혈관, 뇌혈관 질환 진단비 정도로 가입을 권유드리고요. 이 외에 만일의 사고는 저축과 투자로 준비하는 것이 건강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장성 보험을 저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알고 가입한 분들이 많아요. 종신보험은 저축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이에요. 만기 시 원금 이상을 받는다 해도 물가가 올라가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부분이 반영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축이 될 수가 없습니다. 1억을 은행에 가만히 놔두면 20년 후 돈의 가치는 반토막이 나잖아요. 한번 가입하면 최소 10년, 20년 납입하는 보험 상품을 선택하실 땐 분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기준이 되는 몇 가지를 알아볼까요? 첫째, 큰 위험 중심으로 가입한다입니다. 보험이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생각할 만한 위험만 가입하는 겁니다. 질병 가운데는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같은 위험이 되겠죠. 자녀들이 어린 경우에는 부모의 사망도 큰 위험이 될 거고요. 50대 자녀에게 80대 부모의 죽음이 재정적으로 위험이 되진 않습니다. 종신보험은 가입부터 죽을 때까지의 사망을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부모의 사망 보장이 필요하다면 자녀가 교육을 마치는 시점 정도까지의 기간을 정해서 사망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기보험을 권유드립니다. 아주 저렴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사고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1년 혹은 3년, 5년마다 갱신되고 연령의 증가에 따라 보험료도 인상됩니다. 60대 이후 실비보험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부분이 걱정돼서 지금 가입할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되는 실비를 해지하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현재 판매되는 보장성 보험 중에서 실비만큼 보장 범위가 넓은 상품은 없습니다. 60대 이후 보험료 인상이 걱정된다면
노후 의료비를 실비보험이 아닌 현금으로 준비해야겠죠.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말합니다. 아프면 내 돈으로 치료받으면 되지 보험은 뭐하러 들어? 라고요. 그러나 현금이 충분하지 못한 분들이 더 많죠. 이런 분들은 연세가 들어서 보험료가 부담되게 올라가도 실비를 선뜻 해지하지 못합니다. 은퇴 준비에 의료 비용을 감안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운전자 보험에도 대안이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자 보험부터 가입하려고 하시는데요. 이 부분도 매년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의 법률 비용이라는 특약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한 경우는 내 차 이외에 업무용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요. 자기 소유의 차량만 운전하신다면 법률 비용 특약만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갱신형 보험과 정기보험의 활용입니다. 갱신형 보험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갱신되면서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는 아닙니다. 보험사에서는 일정 기간 이후 보험료를 재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비갱신형 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당장의 보험료 지출이 어렵다면, 그러나 보장이 꼭 필요하다면 갱신형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장받는 정기보험도 활용 가치가 큽니다. 현재 나이가 40세이고 자녀가 2살이라면 자녀가 독립하는 30살이 될 때까지 28년 정도가 남아있죠. 즉 아빠가 68세 정도까지 충분한 사망보장을 하면 됩니다. 꼭 종신까지 할 필요는 없죠. 40세 남자의 종신보험료와 정기보험료를 비교해보면 보험료는 보험사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4배에서 5배 정도 종신보험이 비쌉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보장성 보험은 저축이 아닙니다.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크게 나누어 위험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나누어집니다. 보장성 보험의 본질은 저축이 아닌 보장이죠. 그런데도 보험을 저축도 하고 보장도 받는, 심지어는 연금 기능도 한다며 판매를 하는 분들이 많죠. 저축처럼 생각하고 적립금을 넣어서 가입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만기환급금 또는 중도해약 환급금이 얼마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꿩도 먹고 알도 먹는 상품보다 꿩 따로 알 따로가 유리합니다. 적립보험료에서 보험회사의 사업비가 공제되기 때문인데요. 적립에 해당하는 보험료만큼 따로 떼어서 은행 적금이나 증권사 펀드로 불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특히나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이해하고 가입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종신보험은 언제든 사망하면 정해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연금 전환이라는 기능을 강조하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 60세에 연금 전환을 하면 그 시점에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연금처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연금으로 전환하면 사망보장이나 특약은 없어지는 거고요. 40세에 가입했다고 하면 40세부터 60세 사이에는 사망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연금보험처럼 돈이 불어나지 않죠. 보장성 보험이니까요. 60세 시점에 보장성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연금 전환할 필요가 없지요. 일시불로 타서 목적에 맞게 활용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겁니다. 만일 연금이 필요하다면 40세부터 투자형 연금 상품을 가입하셔서 60세 시점에 종신보험 해지환급보다 더 큰 금액을 받는 게 더 좋겠지요. 혹시 이 외에도 가족력 때문에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보험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저축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계산해 보시고 가입하세요. 보통 부모님이 치매에 걸려서 불안해지면 본인도 치매보험을 드는 게 아닌가 하고 보험부터 생각하시는데요. 50세 자녀가 치매보험 가입 후 치매 진단을 받기까지는 빠르면 20년, 늦으면 3, 4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치매보험으로 20년, 30년 후에 치매를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거예요. 물가는 올라가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까요. 도움이 되셨나요? 여전히 쉽진 않으시죠? 이것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저축이 아니다. 보험을 선택할 때 내 안에 욕심과 공포가 있는지, 하나님보다 보험을 더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생각을 점검해 보는 것만으로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험 가입을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보다 보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문제인 것이지 보험이 불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서 받았던 질문인데요.
돈이 나쁜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나쁜가요? 제 생각에 돈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에게 돈이 간다면 사람을 살리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돈이 간다면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독이 되기도 하는 게 돈이 아닌가 싶어요. 보험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건강한 재정을 누리고 마음껏 나누며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보험 없으면 큰일 날까요? 많이 들수록 좋은 걸까요? 그렇진 않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속지 마세요. 오늘 하루의 싸움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